원령체 시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령체 시가이면서 얘는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긴 작품을 선생님하고 다 하느냐? 못합니다. 여러분들 머리 폭파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고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두 개의 장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몇 장? 1월령하고 그 다음에 8월령 이렇게 두 개만 정리할 테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농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목 정리하다 말았네요. 자, 원령가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특징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령. 그 다음에 농가라고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들의 집, 농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된 원령체 시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실학파의 대가인 정약용 아저씨의 둘째 아들 정학유의 작품입니다. 물론 뭐 또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크게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실학파의 대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작품은요. 실학적인 사상이 실학이 그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먹고 사는 것,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계몽적인 그런 작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몽적인 혹은 교훈적이다라는 말을 하셔도 되겠죠. 교훈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농사상, 그죠? 실학사상 중에 한 부분이 농사일을 그 근본으로서 중요하게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학사상의 중농사상도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령체 시가니까 당연히 어떤 형식, 그렇죠. 추보식인 시간의 순서에 따른 구성으로 되어 있을 것,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내용은요. 각 장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절기를 소개합니다. 절기. 절기라는 건 왜 24절기라 그럽니다. 24절기. 1년을 24절기로 부분으로 나누어서 음력으로 나눈 것을 얘기해요. 그죠? 24절기. 그 24절기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농사일에 대한 얘기가 줄을 또 이루어서 이야기 되겠죠. 농사를 권장하는 이야기, 또 어떤 농사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계절, 그 달에 이루어지는 세시풍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당시 우리의 세시풍속이 어떠했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당시에 또 실학사상의 바탕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정학유의 작품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건 양반 문학이죠. 양반에 의해서 창작된 것인데 그 양반이 뭐예요? 평민인 농민에게 이야기한다. 즉 실질적으로 이 작자 자신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가르치는, 즉 어떻게 보면 한 발 떨어져서 가르치고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이렇게 절기 소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권농 농사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풍속, 알겠죠? 계절, 그 다음 농사, 풍속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월령부터 들어가 볼까요? 정월령 1월달 얘기입니다. 자, 뭐 연회 구분이 딱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선생님이 그냥 내용상 몇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정월령은 한 4부분 정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정월 1월달은 맹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초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월은 초봄이다. 그래서 뭐 그냥 맹춘 자체가 정월, 음력 정월을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여기 정월이 나왔으니까 정월은 초봄이다. 1월은 초봄이에요. 입춘 우수 절후로다 그랬어요. 입춘 우수 입춘전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절후 절기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절기는 몇 개로 나눈다 그랬죠? 24절기로 나눈다 그랬죠? 그럼 입춘 전에는 뭐냐면 뭐예요? 입춘 전에는 대한입니다. 무지하게 추운 때. 마지막 끝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입춘, 그 다음 우수, 그 다음이 여기 경칩이에요. 경칩. 깨구리가 나온다는 경칩.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 어떤 절기 중에 정월은 입춘과 우수가 끼어 있는 그런 절기예요. 계절입니다. 그죠? 산중간악의 빙설은 남하시나. 산중간악. 산중의 간이라고 하면 이건 시내를 얘기합니다. 시내 간자. 그래서 시냇물과 골짜기에는 즉 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빙설은 남하시나. 얼음과 눈이 아직 남아있지만 봄이지만 아직은 좀 냉랭한 분위기죠. 1월 달에는 평교 광야의 운물이 변하도다. 자, 평평한 교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단어 알죠? 오늘은 좀 교회로 나가볼까? 그래서 이건 도시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렇죠. 평교의 교는 도시를 벗어난 곳 이런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평평한 시골
벗어난 도시를 벗어난 곳 그러니까 들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들판. 그럼 뒤에 있는 말하고 결국은 같은 말이네요. 들판과 광야에 운물이 변화도다 그랬어요. 운물. 운은 이건 구름이죠. 물은 이건 모든 사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운은 하늘에 있는 것, 요거는 그냥 하늘 아닌 다른 모든 사물. 그래서 그냥 묶어서 하늘 그러니까 우주 만물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고요. 모든 것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왜 변해요? 봄이 오니까 겨울에 보였던 그런 사물, 얼어붙은 사물이 아니라 좀 더 생기 있는 사물로 변화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부분 뜯어서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거 얘기했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정월 1월 달은 초봄입니다. 입춘과 우수라는 절기가 이때에 속하지요.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계절 절기속이었고요. 자, 이 계절은 어떠냐면요. 산중에 골짜기 냇물에는 아직도 얼음과 눈이 남아 있어요. 차갑지만 그렇지만 들판에 나가 보면 모든 사물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월의 절기를 소개하고 계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정월령 부분을 우리가 함께 정월령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계절 절기에 대한 소개 그 부분 첫 번째 부분을 함께 공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 들어가 볼까요? 감탄사겠고요. 우리 성상하면 뭐예요? 임금. 우리 임금님 애민중농하오시니 애민중농 애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중농 농사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니 간칙하신 권농유능. 자, 간칙하다. 간이라는 건요. 왜 이런 말 있죠? 간절하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간절하다라는 말 할 때 쓰는 그 간입니다. 그러니까 간칙하다 그러면 진심으로 간절하게 측은히 여겨서 이런 뜻이죠. 측은지심할 때 측이죠. 이거는 또 그렇죠. 간절하게 측은히 여기셔서 권농유능 방곡. 권농 농사를 권하는 그 유능이라고 하면 임금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임금의 말은 예전엔 뭐예요? 법령과 같았겠죠. 그렇죠? 임금의 말씀을 그의 명령을 방방곡곡에 반포하니 널리 알리시니 슬프다 농부들아 슬프구나 농부님들아 아무리 무지한들 아무리 너희들이 무식하다고 한들 내 몸 이해 고사하고 내 몸이란 거 여기서 내는 누굴 얘기하는지 알죠? 내 몸 바로 농부들 너희들의 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너희들 각자의 몸에 이익이 되고 해가 되면 고사하고 뭔지 알죠? 그죠? 공부는 고사하고 모두 안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고사하고 제쳐두고 너희들의 몸은 일단 예외로 해두고 성의 어길소냐 임금님의 뜻을 너희들이 속일 생각이냐? 속이려고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겠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이해는 고사하고 너희들의 이해에 해당되는 즉 농사를 열심히 듣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 그건 일단 차치해 두고 이야기를 접어두고라도 임금님의 명령인데 임금님의 뜻인데 안이 따를 수가 있겠느냐 반드시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산전수답 상반하게 힘대로 하오리라. 자, 뭐예요? 산전 산에 있는 밭 그러니까 밭이죠. 그냥 밭과 수전 물로 만든 그 수답 그러니까 논이죠. 논과 밭을 서로 반씩 균형 있게 나누어서 힘대로 하오리라. 그 힘을 다하여 농사를 지어라. 1년 풍흉은 1년에 풍요롭고 흉작이 될지 풍년이 들지 흉년이 들지는 측량치 못하여도 측량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인력이 극진하면 그 사람의 힘이 극히 다한다면 즉 뭐예요? 사람의 힘을 힘써 다한다면 천재를 면하니 하늘의 재앙을 면할 수 있으니 저 각각 하늘의 재앙이라는 건 뭔지 알죠? 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것을 면할 수 있으니 저 각각 모든 농부들이 각각 권하여 힘써서 이런 뜻이겠죠. 그냥 힘써서 부지런히 하여서 게을리 굴지 마라. 자,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예요. 임금님이 농사를 열심히 지으라는 농사가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따라야 한다. 따른다면 당연히 뭐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 임금님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히 여기시어. 그죠?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측은히 여기셔 농사를 권장하시는 그런 말씀을 온 세상에 반포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거나 농부들이 아무리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몸에 이해가 되고 이익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임금의 은혜인 임금의 뜻인데 그것을 속일 수가 있겠느냐 어길 수가 있겠느냐
산의 밭과 그 다음에 논을 서로 반 정도 균형 있게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지어라. 1년에 풍년이 들지 흉작이 들지는 측량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힘으로 다 한다면,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하늘의 재앙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니 각각 스스로 권하여 열심히 일해서 게을리 굴지 말기 바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계몽하는 뜻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앞부분에서는 그냥 계절을 소개하는 부분이라면 여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일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의 뜻을 따라 이게 핵심 한 부분이고 열심히 농사지어라 핵심 또 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농사를 권장하고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세 번째 부분 또 넘어갑니다.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 자, 농사일에 대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1년지계에 제춘하니 1년의 지계 뭐예요? 계획은 제춘 봄에 있으니. 그렇죠? 1년이 시작되는 것은 봄에 시작되는 거니까 당연히 봄에 계획하는 것에 따라서 1년이 좌지우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니 범사를 미리 알아. 범사. 평범한 일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고요. 여기서는 그냥 모든 일을 미리미리 잘 정리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봄에 만일 실기하면 봄날에 만약에 그 시기를 놓친다면 종년 일이 낭패되네. 종년 뭐예요? 그 해의 끝이 되어서 그때의 일들이 모두 다 낭패가 될 것이다. 미리미리 1년 농사에 대한 계획, 정리를 봄에 해두지 않는다면 이 해가 끝날 무렵 겨울이 되어서는 낭패 볼걸? 이런 얘기가 되겠죠. 농지를 다스리고 자, 그럼 여기 뭐예요? 범사를 미리 하라 그랬는데 그 범사, 모든 일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농지 다스리기.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농지를 다스리고 농우를 살펴먹여. 자, 농토들을 잘 다스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농우, 농사 짓는 소를 잘 먹여서, 그 다음 재거름 재워놓고, 재로 만든 그 거름을 재워놓고 켜켜이 이렇게 잘 쌓아놓고 다져놓고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일변으로 한편으로는 실어내서 그 거름을 실어내서 맥전에 오줌 주기. 뭐예요? 보리밭에다가 오줌을 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똥 오줌, 인분 이런 것들이 거름으로 쓰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리밭에다 오줌을 주고 세전보다 힘써 하쇼. 세라는 건 이건 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 이전보다 더욱더 힘써라. 즉 작년에 하던 것보다 더욱더, 새해가 되기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욱더 열심히 일해라. 늙은이 근려갖고. 늙은이, 요거는 사실은 뭐 나이 든 사람에 대한 홀대하는 표현으로 현대에는 좀 사용하고 좀 사용을 자제하려고 하지만요, 이때 당시에는 늙은이라고 했다고 해서 버릇없는 표현이라고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젊은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든 분을 앞에 놓고 늙은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무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범용으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낮추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늙은이, 노인들은 근력 없고 힘이 없고 힘든 일은 못하여도, 힘든 일을 할 수 없다 하여도, 낮이면 밤낮 할 때 낮이죠. 낮이 되면 이영 엮고 밤에는 새끼고. 낮에는 이영을 엮는다. 이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붕에 얹기 위해서, 지붕이 이렇게 초가 지붕이 있으면 이 초가 지붕에다가 이렇게 얹기 위해서 새끼 이렇게 짚을 이렇게 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영을 엮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서 때 맞춰 집 니우니가 바로 뭐예요? 지붕을 이으니, 이런 얘기죠. 지붕을 얹어요. 그러니까 짚이 나오면 그 짚을 가지고 지붕을 얹어야만 또 한 해를 비 안 새게 잘 살 수가 있거든요. 짚을 얹으니 큰 근심 덜었도다. 큰 근심을 덜었구나. 실과 나무 벚꽃 따고. 실과나무, 과일 열매 나무, 과실나무가 되겠죠. 벚꽃 따고라는 건 뭐냐면, 벚꽃은 요거는 보굿이라고 얘기합니다. 보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껍질을 벗기는 것을 얘기해요. 보굿을 딴다라는 얘기는 껍질을 벗긴다라는 얘기인데, 그 껍질을 벗김으로써 그곳에 뭐예요? 벌레가 잘 생기지 않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선생님도 뭐 농사를 지어보진 않아서 과수원에 일해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에다 돌을 끼우기. 나뭇가지에다 돌을 끼운다는 건요, 이 나뭇가지는 이제 여성을 상징하게 되는 거고, 거기다 돌을 끼운다는 건 남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가 이제 결합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게 되는 것, 즉 어떤 그 열매가 더 많이 풍성하게 열리기를 기원하는 어떤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그 작물을 한편으로는 또 나뭇가지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벌려주면
일부러 벌려주면 햇빛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과실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선생님이 정확하게 과수원에서 일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여기서 뭐예요? 그 과실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보구 따는 거하고 보구 껍질 벗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돌 끼우는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존날, 정월 초하룻날, 미명시 날이 밝기 전에 시험조로 시험 삼아서 해보아라. 며느리 잊지 말고 며느리는 잊지 말고 송국주를 밑하여라. 송국주 뭐예요? 소나무 그 다음에 국화술인 것 같아요. 솔술 국화주 이것을 밑하여라. 밑하여라는 뭐겠어요? 그렇죠. 걸러라. 삼춘 이건 뭐예요? 맹춘보다 더 이후의 봄, 더 무르익은 봄. 봄이 무르익었을 때에 백화시 꽃이 만발, 백화 100개의 꽃이 피어 있을 시기, 모든 꽃들이 돋아나는 그 시기에 화전일치하여 보자 그랬어요. 화전은 꽃전, 그렇죠? 그러니까 꽃지짐이라고 얘기를 하죠. 꽃으로 만든 전과 함께 한번 취해보자. 이걸 안주 삼아서 마셔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적인 것을 정리하면서 또 정리를 해봤고요. 전체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자,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미리미리 하자. 자, 봄에 만일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해가 끝날 무렵엔 모든 일이 낭패가 된다. 그러면 이 봄날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먼저 농지를 다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농사에 쓰이는 그 소를 잘 먹여야 된다. 그 다음 뭐예요? 거름을 준비하고 그 거름을 보리밭에다가 주고, 그죠? 작년에 하던 것보다 더욱더 힘써 열심히 하길 바란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일을 심한 일은 못하니까 뭐 하느냐? 이영역기와 그 다음에 새끼꼬기를 해가지고 지붕을 미리미리 잘 얹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과일나무 관리를 철저히 해라. 뭐 하느냐? 보굿 벗기기, 따기, 그 다음에 돌 끼우기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며느리는 뭘 해야 된다? 그 술을 빚어서 이런 농사일을 마치고 즐겁게 흥을 돋아가면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 구체적으로 이 범사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부분에서 내용 파악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지 다스리기, 소 먹이기, 거름 준비하고 거름 주기, 그 다음에 늙은이의 경우에는 이영 새끼꼬기, 그래서 지붕 만들기, 그 다음에 과실나무 관리하기, 그 다음에 술 준비하기. 그래서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는 농사일에 대한 얘기고, 이건 농사일을 하고 나서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농사일 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즐김, 어떤 풍속 이런 것으로 살짝 넘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정리해보면요, 정월에 해야 할 농사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농사일 요거 하나하나 선생님이 체크한 거 있죠? 이걸 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따로 이렇게 탁 항목들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반드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정월령 이제 힘내세요. 상원날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날 달을 보고 수한을 안다하니, 수한 뭐예요? 수, 이건 물이죠. 물.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지 가뭄이 들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니, 노농의 칭험이라, 자, 늙은 농사꾼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정초 세배함은, 자, 이제 바로 풍속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풍속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풍속. 정초에 정월 초하는 날에 세배하는 것은 돈후한 풍속이라. 돈이란 거 이게 뭐예요? 그죠? 도타울 돈, 후, 두터울 후. 그러니까 정을 나누는 그런 풍속이라. 새 의복 떨쳐 입고, 자, 뭐예요? 그 깨끼옷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정월 초하는 날 그 새 옷을 입고 친척인인 서로 찾아,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을 서로 찾아가서 노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아동까지 어린아이까지 3, 3, 5 때로 모여서 단일적에 왔다 갔다 단일적에 와각버샥, 음성상징어 사용하고 있네요. 음성상징어 요거 와각버샥. 자, 뭡니까? 새 옷을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뭐 풀을 먹이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비벼지고 뭐 이렇게 닿으면서 나는 바삭바삭한 소리, 버걱버걱하는 소리,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울긋불긋, 또 음성상징어 색상, 물색이 번화하다. 그 사물의 색깔이 번화하다, 화려하구나, 그죠? 번창하고 화려하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번화하구나. 사나이 남자들은 연을 띄고 연날리기 하고, 계집에는 널 띄고,
윷놀아 내기하기는 소년들의 놀이로다. 윷놀이하면서 내기하는 것은 소년들의 놀이로구나. 사당에 새알하니, 사당에 새알, 새알이라는 것은 새해, 설에 알현, 뭐 인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새해에 사당에 가서 인사드리기는 병탕의 주가로다. 그래서 병탕, 떡병자죠. 떡병, 떡, 그러니까 떡탕, 떡국입니다. 떡국과 술과 과실이로구나. 과일이로구나. 그러니까 사당에 가서 정월에는 차례를 지내는데 떡국하고 술과 과일을 가지고 차례를 지낸다. 이런 얘기겠죠. 엄파와 미나리를 무어엄이 곁들이면, 자, 엄파 파입니다. 그냥 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나리 그대로 미나리고요. 무어엄은 무의 싹입니다. 무의 싹, 무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싹을 무어엄 무싹을 곁들이면 보기에 신신하야, 신신 새롭고 새로워, 그러니까 싱싱하다, 쌩쌩하다,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싱싱하여 오신채를 부려하랴. 오신채하면 5가지의 뭐 매운 나물, 뭐 이런 뜻이겠는데요. 5가지의 이 나물이 굉장히 귀하고 좋은 나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추나 겨자나 파나 마늘이나 무릇,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5가지의 그런 채소를 그런 그 식물을 부러워할 리가 없다. 무엇만 있으면 파와 미나리와 무씨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보름날에 또 약식을 가지고 다래라는 건 그 차를 가지고 예를 지키는 것, 즉 차대접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차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것, 약식을 가지고 차례를 지내는 것은 신라적 풍속이라, 신라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풍속이라. 묵은 산나물 삶아내서 육미를 바꿀 냐. 묵은 산나물을 삶아냈으니 그 고기의 맛과 바꾸겠느냐. 부러울 것이 전혀 없다. 귀 밝히는 약술이며, 귀를 밝게 한다는 약술을 마시고, 또 부름 삼는 그 부스럼을 없앤다는 생률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밤률이죠. 그러니까 생밤, 날밤이라. 먼저 불러 더위 팔기,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옛날 풍속이죠. 그러니까 이 보름날 뛰쳐나가가지고 길거리 돌아가면서 내 더위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더운 여름에 더위 때문에 고생할 걸 내가 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보다 먼저 남에게 내 더위 사시오, 먼저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풍속, 재밌는 풍속이고요. 자, 먼저 불러 더위 팔기, 달맞이 횃불 켜기, 이거 뭔지 알죠? 쥐불놀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돌리는 그런 놀이. 흘러오는 풍속이요, 아이들의 놀이로다. 이것들이 모두 옛부터 지금까지 오는 풍속들이며 아이들의 놀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지막 부분 뭐예요? 그렇죠? 세시풍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보름날 세시풍속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자, 대보름날 달을 보면서 그 홍수가 날지, 그 다음에 가뭄이 들지를 안다고 하니 그것은 바로 나이든 농부들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다.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또 정초에 세배 드리는 것은 그 이웃 간의 친지 간의 정을 돈독하게 하는 풍속이다. 이때에는 새로운 의복을 떨쳐 입으니, 그리고 친척과 이웃이 되는 사람들 찾아가서 늙은이와 젊은이와 어린이와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아동들까지 삼삼 모여 다닐 때에 그들이 입은 옷에, 그 새 옷에 와각바삭하는 소리, 그리고 울긋불긋한 색깔, 너무나 번화하구나, 화려하구나. 사나이는 어떤 풍속을 하느냐면 연을 날리고, 계집아이는 널뛰기를 하고, 아이들은 윷놀이를 통해서 내기를 하고, 또 그 사당에 가서는 그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떡국과 술과 과일을 준비하고, 또 그 파와 미나리와 또 무싹을 준비하니, 이것 외에, 이 싱싱한 것 외에 그 오신채가 있어서 뭐 하겠느냐, 부러워할 게 전혀 없다. 또 보름날에 약식을 가지고 차례를 지내는 것은 신라 때의 풍속이니, 묵은 산나물을 삶아낸다면 그것의 맛이 고기의 맛을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맛이 난다. 귀를 밝히는 술을 마시고, 또 부스럼을 없애는 그런 생밤을 먹고, 또 남보다 먼저 불러서 내 더위를 파는 놀이, 또 횃불을 켜는 놀이, 이런 것들이 모두 옛부터 내려오는 풍속으로서 아이들의 놀이에 해당된다. 자, 여기도 항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월의 풍속과 놀이니까요. 정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먼저